네, 안녕하세요. C 미호선입니다. 이번 달 4차 사전청약 일정이 있죠. 그리고 4차 신청에는 유일한 서울 부지인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4차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남양주, 고양시, 인천, 부천, 그리고 성남, 네임밸류가 있는 도심과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서남권 지역인 동작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신도시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문단부터 추정하는 글귀죠. 많이 저렴할 겁니다. 18년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듯 확정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죠.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지구로 예상을 했을 때 분양가는 시세 대비 7-80%대의 수준을 나타낼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한 이번 달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지 않나요? 바로 누구나 집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할 계획이다. 3대 신도시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나온 추정 분양가죠. 아직 추정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 3대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를 유지할 때였죠.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미용실을 가던 마트를 가던 주변에서는 다 3대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말들은 아무리 비싸도 5억이 채 안 될 거다. 하지만 지금 나온 추정 분양가를 보시면 최대 6억 7천만 원까지 산정을 해놨고 이 또한 현 시세에 반영되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가 가장 비싼 성남도 18년도에는 4억대의 실거래가가 있고 21년도 현재에는 2배가 넘는 9억까지 실거래가가 있죠. 그럼 지금 추정 분양가는 현 실거래의 80% 정도로 산정되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본 청약시 지구 내 이주 대책자 철거민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공급 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놓은 건 나중에 확정 분양가는 언제든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벌일 때 420만원, 맞벌이일 때 480만원으로 기준을 해놨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점 기준도 보면 자녀 수가 많아야 가점이 높죠. 근데 다자녀 세대가 맞벌이로 월 500만원의 수익도 없으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걸까요? 애기는 많이 낳고 돈은 못 벌어야 경쟁률 낮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에 가장 이슈인 동작구 수방사입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죠. 입지는 상당히 좋죠.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등포권이죠. 그리고 1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 W역세권이 위치해 있고 한강뷰까지 노려볼 만한 입지죠. 한강뷰라는 타이틀만 생겨도 어떠한 나비 효과가 있는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지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도 과장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상당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건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자녀 세대가 17평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육아를 하는데 무리해서 전용 21평으로 임대받아서 살고 있어요. 집을 못 살 만큼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매매는 엄두도 못 내고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좁더라고요. 현재 시세의 80%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사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렴한 분양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값이 2배가 올라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인 거죠. 수방사 부지 옆에 아파트 21년도 실거래가입니다. 전용 55제곱미터의 가장 수렴하는 59제곱미터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80% 하면 10억가량이 되죠. 근데 분양 시점까지 집값이 부동일까요? 아니죠. 더 오르겠죠. 이미 누구나 집 설명 자료에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더라고 정부에서도 보도까지 해놨잖아요. 국가 소유의 토지라 독보적인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 맞지만 그간 LH 사태, 대장동 사태를 겪은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월 5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자녀 3명을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 상당히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10억가량의 집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현실적인 정책이 아닌 거죠.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올해 말까지 집값은 어떻게 되었나요? 30평 기준 5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파란색이 하락세인데 4개월 채 안 됩니다. 그리고 3개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등 본 청약은 내년에 시작인데 입주가 언제 된다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전 청약까지만 해보고 집을 매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 집값에 거품이 있던 건 맞는데 이젠 그 거품이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3억이었던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집은 현재 8억 정도의 시세가 되겠죠. 그리고 집을 급매한답시고 8억의 시세를 갖고 있는 집을 3억에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3억에 내놓는다 하면 대출을 많이 갚아서 저당이 1억 정도 남았다. 집을 정리하고 남은 자금은 2억 정도 된다. 그럼 이 돈으로 어디로 이사를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매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계대출의 부담과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 매매한 사람들은 현재 여기가 최저점인 거죠. 그리고 협상 가능한 금액이 이 정도의 금액일 겁니다. 이 사이에 거래가 가능한 집이 내년쯤에는 나올 것이다. 집을 급매하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을 매매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넘어서 8억에 집을 매매한 사람들 아니면 8억에 가까이 집을 매매한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 집을 내놓을까요? 그냥 기다릴 거예요. 아마 언젠간 오를 날이 있겠지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요는 많아지는데. 결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점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못 나오고 버티고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현 시세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부동산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3기 신도시 기회 맞습니다. 결국 호재가 있는 지역을 나라에서 찍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다만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죠.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3기 신도시를 끝까지 노려보는 게 좋고 어떻게든 잡아야죠. 하지만 유지가 힘드신 분들은 내년에 이 시점에 매매를 가장 알아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